네, 오늘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논문은 Self-Expert Cloning for Zero-Shot Generalization of Visual Polices라는 2021년 ICML에 토고된 논문입니다. 발표 순서는 논문의 순서를 따라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강학습이 뭔지 간단하게만 이렇게 정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환경이라는 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환경에서 에이전트가 놓이게 되는데요. 이 환경은 이 에이전트에게 특정한 스테이트라는 정보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트라는 정보를 기반으로 에이전트는 어떤 행동을 취할지를 결정하게 되고, 그 액션에 따라서 환경이 보상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강학습에서는 이 에이전트가 최대한 이 리워드를 계속 쌓아서 최대한 많은 리워드를 받도록 하는 정책을 학습하는 게 강학습이라고 정의가 됩니다. 보시는 거는 부족코 시뮬레이션에서 강학습을 학습하게 된 인형인데요. 보신 것 같이 잘 학습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강학습은 시뮬레이션 상에서 어떤 물체를 움직이는 방향으로도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데요. 기본적인 RL은 아까 제가 강학습을 정의할 때 스테이트를 환경이 준다고 정의를 했잖아요. 근데 스테이트가 어떤 건지를 정의하는 거는 순전히 인간의 역할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달렸던 잘 뛰는 인형에게 스테이트를 정의한다 했을 때, 인간이 정의를 하게 된다면 머리 부분이나 아니면 이 부분, 그 다음에 무릎 부분의 위치 같은 거를 스테이트로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 위치를 스테이트로 정의를 한 다음에 폴로시 네트워크는 에이전트라 보시면 됩니다. 이 에이전트는 그 스테이트에 따라서 적합한 액션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간단한 시뮬레이션 상에서는 이렇게 스테이트가 정의하기 쉽거든요. 딱 봐도 지금 인형 보면 별로 스테이트를 정의할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실제로 자율주행이나 아니면 실생활에 응용한다고 많이 가정을 해볼게요. 곧 있으면 추석이죠. 곧 있으면 이런 풍경을 보실 분들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약에 강학습으로 만약에 주행하는 걸 학습한다 했을 때 스테이트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겠다. 불가능한 것보다는 약간 답이 없는 상황이겠죠. 사람이 정의하기에는 너무 지금 여기 이미지의 차원이 너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연구되고 있는 비주얼 RL은 그냥 이 사진 자체를 인코더를 통해서 이 신경망이 이 사진으로부터 적절한 스테이트 정보를 추출하고, 그 스테이트 정보를 가지고 이 에이전트 폴로시가 적합한 행동을 하도록 연구가 되고 있는 걸 비주얼 RL이라고 하는데요. 결국에는 인간이 스테이트를 정의하지 않고 인코더와 폴로시 이 두 개가 알아서 학습이 진행되는 방식을 비주얼 RL 방식입니다. 그래서 비주얼 RL의 목표는 첫 번째로는 인코더에 해당되는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이고, 그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이 잘 되었을 때 폴로시 러닝, 이 두 가지를 잘 수행해내는 게 비주얼 RL의 목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주얼 RL이 스테이트를 인간이 정의하는 대신에 인코더를 통해서 스테이트를 추출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이동함에 따라서 일어나는 몇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에피션시 문제인데요. 인간이 만약에 스테이트를 제대로 정의했다면 파란색 그래프와 보신 것 같이 빠르게 에이전트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는 픽셀이 이미지를 그대로 주는 건데요. 픽셀로부터 어떤 정보가 중요한 정보인지를 학습해야 되기 때문에 이 픽셀로 학습한 것과 스테이트로 학습한 것 사이에 이렇게 갭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래서 최근에는 이 스테이트로 준 것만큼 효율적으로 학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코더를 사용함에 따라서 강학습이 컴퓨터 비전 문제까지 풀어야 되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도메인 갭이겠죠. 도메인 제너라이제이션. 예를 들어서 차를 운전할 때 우리가 늘 날씨가 맑은 건 아니잖아요. 어쩔 때는 흐릴 수도 있고, 지금 보시는 거는 훈련 환경이고, 여기 보면 타겟은 테스트 환경입니다. 보시면 배경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배경이 조금만 다르기만 해도
또 이제 에이전트가 제대로 그 트레이닝 환경처럼 제대로 잘 움직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 도메인 갭 때문인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비주얼의 이 방향으로도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제 컴퓨터 비전에서 뭐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을 위해서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을 사용해서 비주얼의 문제를 풀어보자 라는 그런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이 보시는 것 같이 뭐 특별한 게 아니라 컴퓨터 비전에서 저희가 흔히 사용하는 이제 데이터 오그멘테이션 방식을 그대로 사용한 그런 방식이 많이 연구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2020년 닙스에 발표된 라드라는 연구입니다. 여기서는 통상적으로 컴퓨터 비전에 사용되는 데이터 오그멘테이션 방식을 사용해서 이제 SAC를 학습하니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잘 학습이 됐더라라는 그런 연구이고요. 두 번째는 DRQ 2022년 ICLR에 발표된 논문인데, 여기 앞에서는 여러 가지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을 사용했잖아요. 이 논문에서는 그냥 사진을 랜덤으로 좌우 위아래 이동하는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을 가한 것 뿐인데도 성능이 월등히 잘 나온 그런 논문입니다. 그런데 데이터 오그멘테이션만 잘하면 해결이 되냐?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생각보다 문제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비주얼엘은 이 밑에 보신 것처럼 인코더와 그다음 폴로시 두 개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두 개가 엮여서 이렇게 학습을 하게 되는 건데요. 만약에 초기에 인코더를 학습한 시기에는 인코더의 파라미터가 학습되지 않기 때문에 거의 의미 없는 정보, 스테이트를 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폴로시는 이 정보를 보고 이게 어떤 정보인지,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는 정보를 가지고 액션을 취하게 되는데,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폴로시가 잘못된 이제 방향으로 학습하거나 오버피팅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해결하는 방식 중에 하나는 이제 인코더와 폴로시를 같이 학습하는 게 아니라 분리해서 학습을 하는 방식이 이제 연구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찾아본 바로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인코더를 먼저 학습을 하거나, 두 번째는 폴로시를 먼저 학습하거나, 이 두 가지가 지금까지 제가 찾은 방법이 다입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는 이제 2022년 이크라에 발표된 논문인데요. 이 연구에서는 먼저 왼쪽에 이제 인코더 부분을 먼저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으로 학습하는 방식인데, 밑에는 이제 오그멘테이션을 가하지 않는 사진을 집어넣고, 위에서는 오그멘테이션을 가한 그 데이터를 집어넣게 됩니다. 인간이 보기에 이 두 데이터는 이제 배경만 다른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제 같은 데이터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인코더와 이제 아래 인코더가 이제 아웃풋으로 반환한 이제 레이턴트 벡터의 컨시스턴시 로스를 줄이는 방향으로 먼저 인코더를 학습을 한 후에, 그 인코더를 이제 폴로시에 붙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는 폴로시를 학습하는 방식이 이제 소다라는 알고리즘입니다. 첫 번째, 방금 제가 소개해드린 게 이제 인코더부터 학습을 한다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시컨트라는 이 논문은 폴로시부터 먼저 학습을 한 후에 인코더를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따로 학습을 하는 건 아닌데, 그 순서에서 강점을 주는 그 모듈이 폴로시부터 먼저 학습을 한 후에 인코더를 학습한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시컨트를 일단 먼저 들어가기 앞서서 핵심을 말씀드리면, 이 시컨트는 날리 디스틸레이션으로 이제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을 해결하는 이제 해결책을 제시를 한 연구입니다. 이제 알고리즘 오버뷰인데요. 이 논문은 매우 직관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을 하였습니다. 먼저 엑스퍼트 폴로시라는 부분에서는 이제 엑스퍼트가 폴로시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 엑스퍼트 안에 이제 폴로시도 들어있고 인코더도 같이 들어있는 하나의 모듈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위크 오그멘트, 그러니까 약하게 오그멘테이션 한 데이터만을 가지고 먼저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나리 디스틸레이션으로 따지면 먼저 티처를 학습을 하는 거겠죠. 여기서 사용한 위크 오그멘테이션은 이제 랜덤 클럽이라는 방식을 이제 위크 오그멘테이션으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먼저 이렇게 이제 전문가를 학습한 후에는, 두 번째는
policy distillation 이라는 방식으로 이제 knowledge distillation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먼저 이렇게 데이터가 있으면 이제 전문가 엑스퍼트에게는 오그멘테이션 하지 않는 데이터를 주입하고요. 그 다음에 스튜던트에게는 강하게 스트롱 오그멘테이션을 가한 데이터를 집어넣게 됩니다. 사실 이 오그멘테이션 된 데이터는 이 원본과 다를 게 없잖아요. 오그멘테이션 한 거기 때문에 시메틱하게는 다른 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적으로는 이 엑스퍼트가 이제 이 이미지를 보고 이제 결정한 액션과 이 스트롱 오그멘테이션 된 사진을 보고 스튜던트가 결정한 액션이 같아야 되겠죠. 이상적으로는 시메틱하게 같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액션의 차이를 줄어드는 걸 방향으로 이렇게 스튜던트를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시컨트의 이제 전체적인 오버뷰고, 사실 이 부분이 전부입니다. 이 학습법에. 이제 여기서 사용한 이제 오그멘테이션을 잠시 설명해드리면, 위크 오그멘테이션은 아까 설명드린 이제 랜덤 크로핑 방식이 이제 위크 오그멘테이션 방식이고요. 실제 훈련에서 사용한 스트롱 오그멘테이션은 이제 컷아웃 컬러, 그 다음에 랜덤 컴브, 믹스업, 컷 믹스, 가우시안, 솔트 앤 페퍼 방식의 오그멘테이션을 스트롱 오그멘테이션이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이제 실제 이제 테스트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테스트에서 사용된 이제 환경은 딥마인드 컨트롤 슈트, 그 다음에 칼라, 그 다음에 로봇 슈트, 로보틱 매니플레이션, 그 다음에 아이깁슨 인도어 로보젝 내비게이션, 이 4개의 환경에서 각각 제로샷 이밸루에이션을 테스트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딥마인드 컨트롤 슈트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러한 환경에서 훈련 진행 후에 제로샷 이밸루에이션 할 때는 뭐 배경의 색깔을 확 바꾸거나 아니면 배경을 아예 다른 사진으로 도메인 랜더마이제이션 한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칼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쨍쨍한 이제 정오에 만약 훈련을 이렇게 했다면 테스트에서는 이제 완전히 다른 장소나 아니면 다른 날씨 같은 걸로 테스트 인바이러먼트를 구성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로봇 슈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레인과 테스트에서 이제 뭐 집어야 되는 이렇게 피사물의 색깔을 약간 다르게 하거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배경을 다르게 하는 도메인 랜더마이제이션으로 이제 제로샷 이밸루에이션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이깁슨 같은 경우에는 이거 목표가 여기 있는 램프, 최대한 이 사진에서 이 램프가 차지하는 비율을 5% 이상까지 가는 게 이 시뮬레이션의 목표거든요. 근데 테스트에서는 이 램프의 색깔도 다르게 하고 환경 배치도 다르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로샷 이밸루에이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우선 딥마인드 컨트롤 슈트 실험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시컨트가 전체 부분에서 제로샷 이밸루에이션이 잘 되었음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칼라인데요. 이 칼라 부분은 약간 특이한 이제 실험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훈련에서는 시컨트보다 SAC 이 부분이 훨씬 더 트레이닝에서 높은 성능을 발휘를 했는데, 반면에 테스트에서는 떨어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봤을 때도 트레이닝에서 무조건 좋은 성능을 내는 게 오버피팅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결과를 암시하기 때문에 더욱더 오그멘테이션을 잘하거나 그 오그멘테이션을 가지고 좀 더 도메인 랜더마이제이션에 적합하게 설계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 실험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세 번째는 이 로봇 슈트인데요. 로보틱 매니플레이션 인바이러먼트인데, 처음에 제가 보여드린 것 말고도 다양한 태스크가 있습니다. 이 태스크에서도 이제 시컨트가 전체적으로 월등히 뛰어난 이제 도메인 랜더마이제이션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스테이트에 따른 이제 TSNE, 그 스테이트를 TSNE로 분류한 건데, 보셨을 때 이제 비슷한 시멘틱인 그 스테이트가 서로 잘 이렇게 클러스팅이 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걸로 봐서는 학습이 잘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깁슨 이제 실험인데요. 여기서도 SAC가 시컨트보다 더 좋은 성능을 훈련에서는 보였지만, 이 테스트에서는 마찬가지로 시컨트가 월등히 좋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결론, 이제 의의를 말하면, 이제 이 논문은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 이제 오그멘테이션에 강인한 모델을 이제 난리지 디스틸레이션 방식으로 학습하였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일단 코드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인데, 여기서 사용한 이제 그 알고리즘 오버뷰가 직관적이고 간단하기 때문에 뭐 구현하는 데는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